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한 아파트 내부 구경부터 하시죠. 탁 트인 거실, 넓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바다 전망, 여기에 럭셔리한 인테리어에다 널찍한 공간감까지. 해운대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자, 이 정도면 얼마나 할까요? 여기 64평형입니다. 이 정도 하면은 35억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분양 당시엔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미분양 사태가 빚어졌던 곳이라는데요. 당시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바다 조망을 영구 조망으로 가져가는데 바다만 보이는 게 아니고 동백섬이 또 앞에 있어서 좀 안정감도 주고. 자, 이번엔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65평입니다. 지금 매매가는 어느 정도? 매매가는 50억. 이곳 역시 2015년 분양 당시엔 평당 분양가가 2,700만 원대로 미분양이 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당 가격이 최고 6, 7천만 원대가 넘는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예. 이 전망이 보이기 전에는 큰 인기가 없었는데 예. 나중에 딱 오픈하고 딱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 인기가 더 좋아졌어요. 그럼 이런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외지인들도 많습니다. 서울분들도 많고 대구분들도 많고 또 전라도분도 있고 충청도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전국구입니다. 역시 돈이 돈을 불러오나요? 자, 이번엔 이곳에서 멀지 않은 30평형대 아파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관도 깔끔하고 참 잘 관리가 돼 있네요. 엘리베이터 상태도 좋네요. 엘리베이터는 최근에 교체가 되어가지고 예. 계속해서 관리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고 있어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 그리고 이곳 역시 멋진 바다 조망을 접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시세는 어느 정도 합니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1억 4천에서 뭐 6천 정도 되고 있어요. 매매가가요? 네, 매매가. 평당 가격이 불과 500만 원으로 앞서 본 럭셔리한 아파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셈입니다. 두 아파트의 지역과 조건이 다르니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겠지만 아파트도 역시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확 다르네요. 실제로 부산 지역의 경우 상위 20% 주택가격 평균이 하위 20% 주택가격 평균에 비해 6.5배나 더 비쌉니다. 가격 양극화 현상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한쪽으로 쏠림이 되면서 그 해당 지역은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정체하는 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자, 이번엔 충청북도 보은으로 가봅니다. 5층짜리 2개 동 69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인데요. 낡은 외관 콘크리트나 베란다 난간 등등 곳곳에서 37년 세월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이 벽에 이게 저기 벽돌로 바르고 예. 요만한 저 석고보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단열이 안 돼. 네. 방은 여기가 2개.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 그다음에 저쪽에 그 세탁실. 처음 지어질 때는 공기업 사원용 숙소로 쓰였다가 15년 전에 일반에 분양되었다는데요. 당시 분양가가 1,600만 원대였다는데 자, 그럼 지금은 얼마나 할까요? 여기가 보통 이제 거래되는 가격이 1,500. 1,500만 원요? 예. 그래도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30년이 넘었잖아요. 최근 실거래가를 살펴보니까 2층과 4층이 각각 1,000만 원이었네요. 전세가 아니라 거래가가 말이죠. 18평형이니까 평당 가격이 55만 원인 셈입니다. 그나마도 69가구 중에 절반 정도는 비어 있다고 합니다. 불편한 점이 많죠. 애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밖에 없고 예. 그리고 여기서 뭐 공장을 다니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병원이 청주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청주가 제일 빠른 길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급한 노인분들이라면 아마 큰일을 치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전북 익산에 있는 다른 아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도 30년 넘은 아파트네요. 오랫동안 비어있다는 한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다들 와서 보면 귀신 나올 것 같다고 예. 여기 들어오기도 전에 아이고 그냥 가요. 집주인에 따라 집 상태도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가격도 천양지차라고 하는데 이 정도 집이면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꼭대기층들은 6, 700 갈 거예요. 수리가 다 튼 이제 살고 있는 집들, 예. 이 집들은 이제 1층은 좀 비싸요. 한 3,500까지 나오는 거 있고, 예, 예. 그 뭐 한 4층 정도 되면은 예. 지금 2천만 원에 나온 것도 있고. 층수에 따라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어. 시골에 노인들이 많잖아요. 예. 집값이, 그러니까 전세가가 아닌 집값이 600만 원대랍니다. 한 라인에 있는 10개 집 가운데 딱 한 곳만 사람이 살고 있고 9곳은 모두 비어 있다고 합니다. 살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노인들만 남는 거고, 게다가 집주인 가운데는 여러 채를 사 모은 사람도 있다는데 임대를 하려면 당연히 수리비가 들겠죠. 그런데 그 수리비가 집값보다 더 드니까 그냥 이대로 비워둔 채 방치한다는 겁니다. 경기도 여자가 여기 저 6개 사놓고서는 팔지도 않고.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빈집 수는 9만 3천여 개. 인구 절벽과 고령화에 따른 도시 집중으로 이런 빈집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종의 정해진 미래죠.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도시 소멸 같은 것들이 아마 향후 수십 년 이내에 가시화될 겁니다.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임에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이런 비극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수도권에만 몰리다 보니까 지방이 슬럼화되는 거거든요.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지역도 역시 이렇게 그 서울 수도권에 못지않는 고밀 개발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